어느 날 갑자기 계단을 못 오를 정도로 숨이 찼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데 숨이 차고 지쳐버려요, 사람이. 반층 정도 올라와서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또 반층 올라서 또 쉬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쓰러질 것 같아 하고 쓰러졌던 것 같아요. 숨이 차서 계단을 못 오르고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하는 극심한 빈혈 증상. 그 뒤엔 중증 질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암이라는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은 없고 이게 무슨 이런 병이 있나, 빈혈이. 건강했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을까?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빈혈의 또 다른 얼굴. 빈혈은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그 원인은 굉장히 무서운 병들이 많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빈혈은 진단명이 아니다. 어떤 다른 질환의 증상이다. 징후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무서운 중증 질환. 빈혈은 그 위험을 알리는 첫 신호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빈혈의 기준은 남성의 경우 혈색소 수치 13, 여성은 12, 임산부는 11입니다. 빈혈은 혈액이 조직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과 같은 세포 성분과 이 세포들이 떠다닐 수 있는 액체 성분의 혈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적혈구 안에 있는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그러니까 적혈구가 부족하거나 파괴되면 온몸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피로와 숨참,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빈혈입니다. 박진경 씨가 처음 병원을 찾은 것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가슴 두근거림은 빈혈 증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빈혈이 낮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자궁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 이제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를 다시 해봐라. 검사 결과 빈혈의 원인은 금방 밝혀졌습니다. 자궁이 전반적으로 혹화, 딱딱해져 있는 자궁 선근증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 환자에게 좀 여쭤봤더니 생리 때 어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우리가 과다생리라고 하죠. 그런 과다생리 증상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리는 자궁 내막이라는 공간이 한 달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부풀어 올랐다가 그 막이 탈락되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선근증의 경우 자궁 내막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자궁 안까지 파고들어 내막 부분만이 아닌 자궁 전체가 부풀어 올랐다가 탈락되면서 생리량이 과다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박진경 씨는 결국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작년 6월 자궁 적출을 했습니다. 빈혈이 굉장히 심해서 오시는 분들, 자궁 근종이 보통 원인이 돼서 오시는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참다 오시는 분이 많으니까 일단 여성은 산부인과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30, 40대 가임기 여성에서 빈혈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빈혈이 있는 가임기 여성 중 71%는 단순 빈혈이었지만 26%는 자궁 근종, 자궁 선근증처럼 치료가 필요한 여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런데 빈혈은 가임기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으로 넘어가면서 남녀 모두 빈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가임기가 지난 여성과 50세 이후의 남성에게서 빈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두 사람에게 나타난 심각한 빈혈,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지난해 봄 권병철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발 소견 없이 깨끗하고 좋아요. 빈혈의 원인은 위암이었습니다. 처음 증상은 빈혈의 증상으로 오신 거고요.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갑작스러운 출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변을 보셔서 응급실로 내원하셨고요. 이 부분 이제 조직 검사에서 위암으로 진단되셔서 결국 수술 받으신 거거든요. 진행성 암이라 위의 60%를 절제했는데 위암 1기 초기였습니다. 암이 있는 부위에서 지속적인 출혈이 발생하면서 빈혈이 심해진 겁니다. 변에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 섞여서 나오는 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러니까 빈혈에 대한 원인을 체크하다가 위암 진단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암이 있으면 점막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출혈이 생길 수 있는 컨디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미세하게 출혈이 될 수도 있고 혈관이 노출되면서 갑작스럽게 큰 출혈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특히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빈혈이 있다 이러면 내시경 꼭 받아보셔서 위암 또는 대장암 이런 것들에 대한 검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진짜 남성분이 빈혈이거나 가임기 여성이 아닌데 노년에 빈혈이 왔거나 그러면은 진짜 의심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건강 검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로 인해서 암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제 외래에서도 1년에 한 3-4케이스 정도는 이 철결핍성 빈혈의 원인을 찾다가 이 대장암이나 위암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게 빈혈이 정말 그냥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큰 질환에. 네, 맞습니다. 근데 건강검진하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제 빈혈인 건 알겠는데요. 이제 매번 검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 생활하면서 내가 빈혈인가 좀 의심해 볼 만한 증상 같은 게 없을까요? 일단 이제 빈혈의 가장 잘못된 또 상식 중에 하나는 중요하다. 나는 어지럽지 않은데 왜 빈혈이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맞아요. 분들이 있습니다. 빈혈만 보도 어지러워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얼굴이 뭔가 창백해지거나. 빈혈의 가장 큰 증상은 피로입니다. 피로. 피로요? 예, 피로. 근데 우리가 이게 빈혈로 인한 피로인지 현대인들이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피로인지 저 필요한데요 지금. 저도 되게 피곤한데 아니면 뭐 집안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 간의 이 문제 때문에 생긴 피로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우리가 빈혈의 정상 수치가 남자는 13, 여자는 12, 임신한 여자들은 11 이렇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9 이하로 떨어져야 어지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환자가 이 빈혈 때문에 어지럽다라는 것은 상당히 빈혈이 진행된 상태이고요. 건강검진을 해서 빈혈 수치가 정상 이하이다. 그러면 뭐 이 정도야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빈혈은 어떠한 수치, 어떠한 나이, 어떠한 원인이든지 반드시 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빈혈이 나타나는 다른 질환, 암 말고 또 다른 질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성 질환들을 누구나 이제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세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있으면 피를 만드는 그 뼈 안의 공장은 정상이에요. 철분이라든지 다른 그 엽산이라든지 피를 만드는 원료, 재료들도 정상인데 이 사이토카인의 문제 때문에 여기를 오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이토카인이 뭘까요? 사이토카인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그런 염증 이 분비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만성 질환에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원료도 충분하고 공장도 정상인데 빈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 길이 잘못된 거군요. 네네네. 빈혈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많은 게 철결핍성 빈혈이라는 거지 나머지 25%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저는 이제 이쪽을 주로 보고 이쪽에서도 또 희귀 질환에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0일 전부터 황철순 씨는 이틀에 한 번 집안 대청소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 먼지를 빨아들이고 소독액까지 뿌려 꼼꼼하게 닦습니다. 곰팡이가 잘 생기는 화장실은 더 신경을 쓰는데요. 신랑이 아파가지고 지금 몸이 새로 태어나가지고 이식을 해가지고 네. 그래서 깨끗이 해야 되고 병원에서도 이틀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남편 주정호 씨는 올 3월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받은 조혈모 세포가 잘 생착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외부 활동은 거의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고 있는 주정호 씨. 그가 앓고 있는 병은 이름도 생소한 재생불량 빈혈입니다. 빈혈이라는 말 자체보다 더 황당했던 게 들어보지도 못한 재생불량 빈혈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1년 전 11월인가 12월에 건강검진 했을 때는 혈소판이나 적혈구나 백혈구 수치가 아주 깨끗했어요. 아니 1년 전에 수치가 그렇게 정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1년 후에 갑자기 뭐 3분의 1 이하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나. 뼛속에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골수에는 피를 만드는 세포인 조혈모 세포가 있어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만듭니다. 그런데 면역세포인 T세포가 조혈모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온 적으로 인식해 공격을 하면서 조혈모 세포 수가 급격히 감소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건강한 골수는 절반이 조혈모 세포인데 재생불량 빈혈 환자는 20% 미만입니다. 즉 피를 만드는 세포가 감소해 빈혈이 오는 겁니다. 재생불량 빈혈은 서구에서보다는 아시아에서 많이 발병하는데 유럽과 북미의 연간 발생률은 100만 명당 약 2명, 아시아는 이보다 2~3배 높습니다. 발병 초기 환자가 느끼는 증상은 빈혈과 비슷한데요. 지하철역에서 이제 출구로 나오는데 한 번에 못 올라와요. 가장 무서웠던 게 그거였어요. 계단을 올라오는데 그 반층 정도 올라오면 꼭 쉬어야 됐어요.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10분이면 충분했던 길이 40분 넘게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는 피가 나면은 또 멈추질 않아요. 코피가. 일반인은 코피가 난다 그러면 지혈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혈을 해도 한 6시간 정도? 길 때는 피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식 후 2주에 한 번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이식받은 조혈모 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체열부터 합니다. 주정훈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주정훈님이 이제 이식하신 지가 40일 좀 지났고 네. 지금 컨디션은 어떠세요? 컨디션은 저번 주부터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예전만큼 숨차진 않으시죠? 네. 주정훈 환자는 방문했을 때 당시에 이미 중증이 재생불량 빈혈인 상태였어요. 그 면역 억제 치료와 그다음에 이제 신약을 같이 이제 컨비네이션한 그런 치료를 받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치료에 반응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식을 계획을 했었고. 조혈모 세포 이식 과정은 먼저 항암제와 전신 방사선으로 환자의 몸에서 병든 조혈모 세포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 후 공여자에게서 채취한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환자에게 주입합니다. 환자의 몸속에 들어간 조혈모 세포는 혈관을 타고 적합한 골수로 찾아가 자리를 잡은 뒤에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듭니다. 보통 열흘에서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식 후 주정호 씨의 혈액 수치에도 극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혈색소, 지혈작용을 하는 혈소판, 그리고 감염을 막아주는 호중구까지 모두 정상입니다. 가렵지는 않았어요? 가렵지는 않아요.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나 아직 치료가 끝난 건 아닙니다.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엔 공여자의 조혈모 세포를 적으로 인식해 공격하는 이식편대 숙주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식편대 숙주 반응으로 한 차례 온몸에 발진이 났던 주정호 씨는 병원에 올 때마다 면역 억제 주사를 맞습니다.
이제 이 고비만 잘 넘기면 되는데요. 6개월이면 이제 면역제를 끊을 예정이고 합병증만 없다 그러면 환자분은 이제 완치될 가능성이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낮 기온이 최고 27도까지 오른 5월 중순. 정소연 씨의 집안 풍경은 여전히 겨울입니다. 난방기구를 켜고 몸에 핫팩까지 붙입니다. 항상 이거를 24시간 거의 붙이고 있고요. 민화 화가이자 강사로 활동하는 그녀는 골수 기능 이상으로 심한 빈혈 증상이 나타나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고 너무 생소하고 처음에는 저도 증상이 없어서 되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막 검색해보고 엄마 이게 혈전이 되게 위험해서 그거 되게 위험하고 그다음에 이게 모든 장기를 다 손상을 시킨다. 근데 지난 겨울부터 제가 지금 발병 3년 차인데 굉장히 지금 심해진 거예요. 정소연 씨가 앓고 있는 병은 한랭응집소병. 한랭응집소병은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으로 기온이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면역 체계가 적혈구를 적으로 인식해서 깨뜨리는 병입니다. 이렇게 깨진 적혈구는 서로 뭉쳐 혈전이 돼 사망 위험을 높입니다. 평소 찬물에 잠깐만 손을 대도 반응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이렇게 변한 거거든요. 이렇게 얼룩덜룩 이렇게. 찬물 잠깐 닫았다고 지금. 네. 찬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과일은 실온에 2-3시간 둔 뒤에 따뜻한 물에 담궜다가 먹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따뜻한 물이나 차를 늘 마십니다. 아, 시원한 수박을 먹고 싶은 게 제 소원이라니까요. 외출할 때도 그녀의 모습은 남들과 다른데요. 그러니까 겨울 옷을 아직 못 벗고 있는 거죠. 이 부채를 제가 에어컨 대신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에어컨은 고사하고 한여름에도 차에는 항상 담요를 싣고 다닙니다.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올 엄두조차 못 내는 겨울과는 달리 기온이 오르는 지금은 외출도 하고 민화 수업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학 옆에 있는. 그러나 빈혈 증상은 여전히 정소연 씨를 괴롭힙니다. 수업이 끝나고 점심 식사를 같이 하거든요. 근데 약간의 이 오르막의 길이 있어요. 살짝. 그것도 이게 경도가 이게 세지도 않고 이렇게 살짝. 근데 거기를 걸으시면서 힘들대요. 지난 겨울엔 상태가 더 나빠져 수혈을 3차례나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방 안에서 그냥 거의 생활한다고 보면 돼요. 지난번에 수혈하고도 한 달을 아무것도 못했어요. 한 달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고. 예. 그러니까 그 약간의 부작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혈하고 오면 다 막 토하고 거기서 주사를 맞아도 막 토하고 좀 기운이 없어요. 어쨌든간 에너지가 없어요. 성인 여자의 정상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 수치는 12. 그런데 지난 겨울 5.1까지 떨어졌습니다. 수혈을 받았지만 9를 넘지 못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수치가 낮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면 일단 이제 연세가 들면 심 기능도 떨어지는데 이제 심장이 더 많은 피를 짜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심장도 부전이 옵니다. 심부전이 오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랭응집소라는 희귀 빈혈 질환으로 늘 심각한 빈혈 상태로 살아가는 정소연 씨. 수혈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녀에게 다른 치료법은 없는 걸까요? 정소연 씨와 같은 질환인 한랭응집소병을 앓고 있는 김기선 씨. 벌써 9년째 투병 중입니다. 포기 좀 안 되니까 드세요.
교직에서 은퇴하고 2년 뒤 남편의 병이 시작됐습니다. 어지럽고 좀 멀미증 비슷하게 울렁거리기도 하고 쉽게 피로하고 무기력하고 두통도 있고 기, 볼 이런 데가 꼭 동상 걸린 것처럼 이렇게 좀 청색증 이런 게 생겼고 그리고 발가락도 이게 말초 부위가 이렇게 그 청색증이 많이 와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평생 몸담았던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려던 순간 찾아온 병. 정말 생소한 그 병명이라서 빈혈이라고 하면 되게 철분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출혈이 많았을 때 오는 건데 이게 무슨 이런 병이 있나 빈혈이 너무 황당했어요. 2주마다 수혈을 받고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제로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랭 응집소병 치료제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는데요. 4번인가 맞고 5번째 10월 달에 맞는데 거의 정상치로 올라왔더라고요. 희망이 아니라 이제 삶의 새로운 삶을 찾는 거지. 그 정도로. 네, 앉으세요. 주사 맞은 이제 거의 3년 다 돼가네요, 그렇죠? 예, 2023년부터 맞았고, 33개월 예. 일상생활에는 전혀 지장 없습니다. 네네, 다행입니다. 그동안에 또 수혈도 받은 적 없고. 그러니까요. 주사를 우리나라에서 딱 2명 맞으시는데 이제 이 약제는 보채의 활동을 억제시켜주는 보채 억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10% 20% 회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2023년 8월 치료제를 맞으면서부터 극적으로 올라간 혈색소 수치는 이후 3년간 계속 정상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료제가 비싼 데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현재 치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단 2명. 중증에 해당하는 환자만 치료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게 뭐 1년에 2억이기 때문에 아주 심하신 분들은 이제 보험이 되고 아까 환자분처럼 이렇게 완전히 삶이 바뀌는 그런 이 상태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죠. 네, 한랭 응집소병 진짜 생소한 병명인데요. 이게 치료제가 굉장히 비싸네요. 네,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 비싼 이유가 미국에서도 이렇게 희귀 질환에 대한 약제를 개발하면 그 약값을 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자꾸 깎고 더 낫게 만들어라 그러면 아무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네, 희귀 질환에 있어서는 약제를 보존해주는 이 형태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런 약제들이 우리나라에 전혀 쓰일 수가 없었죠. 너무 비싸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많이 성장을 해서 이제 이런 약제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었고 지금 이 약제인 경우에는 지금 국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해서 아마 올해 내에는 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환자분이 한 몇 명 정도? 환자분은 한 100에서 150명 정도.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노년층이세요. 그래서 이 환자분들 자체가 내가 이 병에 걸렸다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습니다. 아, 내가 그 병인지도 모르시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한 지금 30에서 40명 정도는 정말 생명이 위험하신 분들입니다. 이 치료제 아니면은 정말 위험하신. 네, 그래서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치료법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면은 네. 좀 새로운 희망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 연구를 하는 그런 새로운 신약들도 많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서 좋아질 그럴 이 기회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뭔가 유전자 교정술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맞습니다. 그 지중해성 빈혈이라든지 겸상구성 빈혈에 대해서 유전자 치료들이 지금 임상 연구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고요. 이런 치료들이 계속해서 발전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동물 좋아하는 소녀 라흐미는
유전에 의한 희귀 빈혈 질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 would be really out of breath and my back would really hurt and I would have like huge headaches because of. She was like, I'm not gonna do. I'm just gonna rest. I'm gonna lay down. My back hurts. It's not a good thing, 라흐민이 앓았던 병은 지중해성 빈혈, 주로 지중해 지역이나 중동에서 많이 발병합니다. 지중해성 빈혈은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적혈구 내에서 혈색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는 병입니다. 혈색소, 즉 헤모글로빈은 2개의 알파 사슬과 2개의 베타 사슬이 결합돼 있는데 유전자 이상으로 알파나 베타 사슬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혈색소를 못 만들고 남은 알파 사슬이 뭉쳐서 적혈구를 파괴합니다. I am thalassemia minor. So when they asked me that, did you get your husband tested? I said, no, we never thought about it. So they got my husband tested and that's how we figured it out that he's also thalassemia minor. 보인자는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라흐민처럼 엄마 아빠가 모두 보임자인 경우 자녀 중 25%는 정상, 50%는 보임자, 그리고 나머지 25%가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나게 되는데 라흐민이 이에 해당합니다. But when she was 40 days old, she started wheezing a lot. So I think she was low on blood, so that's why she was wheezing. She was putting her full power for herself to breathe. So I took her to the hospital. They did some blood test. I knew there was like something bad because he told me like the blood dropped. The level of hemoglobin was 7 point something, which was very low. 생후 40일 갓난아기 때부터 시작된 수혈. 처음엔 한 달에 한 번이었지만 라흐민이 자라면서 2, 3주 간격이 됐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조혈모세포 이식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나 라흐민이 10살이 될 때까지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지 못했는데요. 그러던 중 찾아온 새로운 선택지가 유전자 치료였습니다. 다니던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에서 제안해온 겁니다. We had no idea what gene therapy is. And I was like, okay, let's do it. Let's do it. And we just jumped in right away without thinking. So we did. The other option is to do a bone marrow transplant from somebody else, often a sibling donor, which Ramin didn't have that option, which for her was the best option because she didn't have a good other transplant option for her. 먼저 라흐민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한 뒤 실험실로 가지고 와 라흐민의 조혈모세포에 정상 유전자를 주입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게 된 조혈모세포를 다시 주사하면 라흐민의 몸에서 건강한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And we don't have to do that with gene therapy because you're getting your own blood stem cells back, so it's your own normal immune system. And so it's really, there's fewer medications that you have to take afterwards, and you take them for shorter periods of time. And you know, I think that those are some of the benefits of doing gene therapy. Yeah, I've seen drastic changes. She has more energy. She's not that tired. She stopped complaining about backache. 1 year into it, she forgot about her disease, that she had thalassemia major. One day somebody asked her, what did you have? She said, Mom, what do I had? I was like, seriously? She said, yeah, Mom, I forgot about it. I was like, okay, that's a very good thing you forgot about the disease. 단 한 번의 주사로 라흐민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원래 사육사가 꿈이었던 라흐민에게 새로운 꿈도 생겼는데요. A scientist that like finds medical, like so the people who like find my gene therapy, I want to like find something else, like other things. 유전자 치료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21살의 브랜드는 라흐민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유전자 치료를 받았습니다. 브랜든이 앓던 유전 질환은 난모양 적혈구 빈혈.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희귀 빈혈 질환입니다. 난모양 적혈구 빈혈은 HBV 유전자 돌연 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염기 서열이 GAG가 정상인데 GTG로 형성된 겁니다.
이로 인해 적혈구 모양이 원반 형태가 아니라 남 모양으로 만들어지는데요. 남 모양 적혈구는 혈관을 막기 쉬워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는데 브랜드는 남 모양 적혈구가 혈관을 막아 고관절이 손상됐고 폐에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And I would also get blood clots in places like my shoulders, both my shoulders. I would get it not too often here, but definitely here as well. Hips replaced. I had blood clots here on my knees, which made me hard to, it was hard to walk. So I would get rushed to the hospital a lot. 그런데 3년 전 유전자 치료 임상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전에 아무도 해본 적 없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었습니다. My mom didn't want me to do it. So everyone around me was just worried about me not being here because of that. Oh, you could get leukemia. Oh, you could die. Or some stuff like that. Figuratively speaking, I was already dead because I don't know. I was just every other week it was something different with my pain. Yeah, so to me it's just why not give it a shot? This is the first opportunity I was offered. But the trial that Brandon was involved in is a new trial with a new technology of gene therapy called base editing. And this was the first time it was ever used in hematopoietic stem cells. 염기 교정은 유전자 가위인 크리스퍼캐스9을 이용해 돌연변이 유전자를 아예 편집을 합니다. 잘못된 염기 서열 T를 A로 바꿔 정상 유전자로 만드는 겁니다. With base editing, at least currently, the approach that we've used here is to change the sequence of just one location in the genome. So currently, we're still in the infancy of using this and attacking just one area of the genome, but potentially could use it in multiple other places. So more recently, gene therapy has become an incredible option for patients who don't have a sibling-matched transplant donor. 유전자 치료를 받기 전까진 늘 통증에 시달려야 했고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치료 후 삶이 달라졌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참석했고 취업도 했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브랜든에게 미래를 선물했습니다. And now I can go to the gym every day. I go to the gym every day. I box, I hit the bag. So yeah, I didn't know much about gene therapy at all, honestly. I'm so grateful that I had this opportunity to undergo this treatment. 브랜든이 받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한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리우 교수. 그가 개발한 편집 기술은 염기 교정만이 아닙니다. 브랜든이 받은 유전자 편집 기술은 염기 교정. DNA 한 가닥만을 잘라내 원하는 염기 서열의 글자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골라 바꾸는 건데요. 그런데 이보다 한 단계 더 진보한 프라임 교정은 단 하나의 염기만이 아니라 짧은 염기 서열 자체를 정밀하게 바꿀 수 있는 기술입니다. 더 복잡한 교정까지도 가능해진 겁니다. So base editing, which you mentioned, is similar to pencils. For example, a base editor can change an A to a G or a C to a T by literally rearranging the atoms of one DNA base to instead become a different base. Prime editor generates a new DNA sequence and then uses that new sequence to replace the original DNA sequence, which is why some people have compared it to a DNA word processor. 유전으로 인한 희귀 빈혈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유전자 치료법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빈혈은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